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3학년 1학기 천재밥 교과서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단원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글을 이제 비교하면서 읽는 그 지문이에요. 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이칠권리 법제와 시급해라고 하는 이 글과 이칠권리 법제와 신중해야라고 하는 이 글을 비교하면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는 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가 지문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서론에서는 글의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화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글이 전개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뭔가를 주장하는 글은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유럽연합은 2018년 5월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에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잊힐 권리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내가 잊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자,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잊힐 권리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자,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어쩌고를 지울 수 있는 요청할 권리를 법제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달라라는 이야기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제로 글을 쓰게 된 배경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이제 글의 화제는 바로 이 법제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이죠. 첫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라는 표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칠 관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 첫 번째는요, 우리의 개인 정보가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요. 좀 이렇게 막 좀 개인에 관한 각종 정보가 넘쳐나고 허위 사실이 더해져서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경우, 그런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악의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알아내서 퍼뜨리는 신상 털기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이어지고 이것 때문에 인해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칠 권리를 통해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 용어를 정의하네요. 개인 스스로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한다면 개인은 이렇게 이제 좀 자기 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는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셋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는 이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법으로는요, 우리가 잊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있어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개인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는 있다. 그런데 그 정보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증명하고 싶으면 삭제하고 싶어도 삭제할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 상으로는 이런 이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에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 이런 쉬운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만으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본론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글쓴이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글은 그래서요, 그 이칠 권리의 법제화라고 하는 화제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칠 권리 법제화 신중해야라는 글을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제목만 봐도 빨리 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14년 5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재판에서 이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배경과 동일한 거 활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판결을 계기로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위에랑 그 배경 설명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자, 이 글의 이제 화제인 이칠 권리 법제화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이에요. 먼저라는 표현 썼네요. 자, 먼저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자, 모든 국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쵸? 알 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를 해버리면 우리는 그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알 권리가 침해되어 오히려 그 후보자가 정치인으로 선출되기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얘기를 했고요. 둘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자, 여러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주장 따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필수 불가결의 기본권이래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이제 민호가 친구인 정수를 평가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누리소통망에 올렸는데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정수는 민호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민호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그 표현의 자유, 이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셋째,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자, 같은 정보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공적인 영역이라 생각을 해서 삭제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이칠 권리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과 같은 공인이 누군가 식사했다라는 정보는 공적 정보냐 사적 정보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칠 권리를 법제화했을 때 어디까지가 개인정보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이것에 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법제화해서는 안 되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이 사회 통념을 고려하여 삭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우리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가와 나의 좀 짜임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좋겠어요. 자, 서론을 먼저 볼까요? 이칠 서론에서는 가는요, 서론에서 이칠 권리를 법제화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나는 서론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론 볼게요. 본론에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그 내용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얘기했죠. 자, 첫 번째,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두 번째, 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세 번째, 현행법만으로는 이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라는 점 이야기를 했고요. 나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두 번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세 번째, 그 법의 적용 범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의 경우에는 이 법제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고요. 나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와 나 같은 화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글을 우리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칠 권리에 대한 광고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분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지금 가와 나는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였고요. 이제 이 가와 요 광고문은요, 서로 다른 형식을 가진 글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 나를 지워주세요라고 하는 광고 문구는요, 여러분, 이 나를 지워주세요라는 이 호소하는 듯한 제목을 큰 글씨로 제시해서 좀 관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 주장을 좀 인상 깊게 전달을 하고 있죠. 또한 이런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개인정보를 지우는 행위, 요 지우개로 지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지우고 싶은 건지, 이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짧은 문구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칠 권리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이 이칠 권리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짧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글은, 이 광고문은 가와 같은 관점을 가진 글인데 형식이 다르게 표현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일한 화제를 다룬 글을 이렇게 이제 좀 형식과 관점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뭐가 좋은가 하는 점. 자, 그래서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으면 뭐가 좋은가요? 일단 첫 번째로 그 화제, 그 동일한 화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죠. 여러 가지 관점을 받기 때문에 하나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좀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고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우치지 않은 시각, 즉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또한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떤 관점에 또 좀 더 가까운지 자신의 관점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도 살펴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여러분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9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 9번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무엇이냐면요, 이 이칠 권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법제화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두 번째 글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글의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묻는 이 문제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자, 1번 볼게요. 미국의 경우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이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위에서도 봤지만 그 나 글 경우에는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할 경우에 문제점 3가지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지 않은 미국의 사례는요, 이 나에서 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지도 모른다는 문제점 지적했던 그것에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나에서 이제 주장했던 표현의 자유 침해, 이것과 관련해서 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 이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미국의 예, 요거는 이제 적절한 그 뒷받침 자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같이 문제도 좀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